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나란히 신고가를 또 일제히 경신하면서 오늘 장에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은행주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에 통상적으로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방어주로 평가받곤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은행주 투자 포인트로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 마진, 님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기에 또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전해드린 뉴스이다시피 홍콩 H지수, ELS 관련해서 과징금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라는 점도 투심 개선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주 이렇게 분위기가 좋기만 할까요? 변수는 없을까요? 일단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그리고 대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권의 대출 성장세가 제약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부실 채권 증가 그리고 충당금 부담 확대 가능성도 은행주 전반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는 금융주를 두고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KB금융을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22만 원으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2조 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하나금융지주 탑픽 금융주로 보고 있는데 16만 8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통주 자본 비율 개선이 기대된다는 의견, 그리고 두나무의 투자 가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은행주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가 오늘 장 초반에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한 흐름이었고요. 이래서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도 오늘 업종 내에서 견조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2에서 3%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JB금융지주는 28,5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흐름입니다. 네, 은행주 분위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쟁 공포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재건주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 아직도 양측이 이야기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106일간 이어져 왔던 미국과 이란 전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각 14일에 이미 전자를 통해서 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서명식의 경우에는 현지 시각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통항료 없이 즉시 전면 재개한다고 하는데 60일간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체결하는 MOU 자체가 60일짜리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내용이 또 나올지는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건설 업종에 세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가면서 주요 건자재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폴리염화비닐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가격이 전쟁 전 대비해서 20에서 40%가량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건설 업종의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건 사업 수주 기대감입니다. 재건 사업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전쟁으로 중동의 9개국 40개 이상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 훼손됐다고 하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존 EPC사들이 수혜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E&A나 GS건설, DL, ENC나 현대건설과 같은 기업들이 수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인프라 투자
투자 확대도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수입국의 공급원을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산업 다각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역시나 건설업종의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 재건 모멘텀 받으면서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시세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18%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6,950원, 27,000원 선 돌파도 시도하고 있고요. DL-ENC의 경우에도 12%대 강세 부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E&A도 7% 이상 오르면서 56,000원 선까지 또 회복했고요. GS건설, 현대건설까지 동반 1에서 4% 견조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이슈 점검해 보시죠. 오늘 또 방산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가시화되면서 무기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방산 쪽의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증권가에서는요, 오히려 K방산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서 반전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방산, 이란 전쟁의 종전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라는 리포트 제시했는데 이 방위산업에 대한 전통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종전 시에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종전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전쟁 종료 후에 본격화될 중동향 수출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 기업을 또 탑픽 기업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장갑차, 자주포 등 지상무기 현대화 사업을 협의 중이다라면서 종전 후에 협상 재개와 함께 수주 가시화가 기대된다라는 평가입니다. 현대 로템도 이라크와 K2 전차 약 250대 수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동 정세의 안정화 이후에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계약 체결 가능성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 공격을 받은 쿠웨이트나 카타르 등의 신규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쌓아가고 있는 상황. K방산주들 오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LIG DNA가 또 20% 가까운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100만 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RF 시스템즈도 16%대 급등세 보이면서 코스닥 종목 안에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이 밖에 대형주 단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까지 6에서 9% 강세 흐름 뿜어주고 있습니다.